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 위해 모이신 분들께 아스토리언이 인사드립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참 묘합니다. 올라갈 것 같다가 멈추고 떨어질 것 같다가 버티는 이 애매한 흐름 속에서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가 아니라 해석이라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불안을 느끼는 이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분석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크로노스 흐름은 단순히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 구조와 타이밍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한 코인 분석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크로노스의 전체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는 기본적으로 거래소 기반 생태계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자체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시장이 움직일 때 그 흐름을 따라가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는 밈코인처럼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비교적 완만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대신 강한 추세를 단독으로 이끌어내는 힘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코인은 타이밍보다는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고 이 흐름을 읽어내는 기준 자체가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 설계라는 관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전체 흐름을 보면 4월은 눌림과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전체가 방향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크로노스 역시 상승을 시도해도 힘이 붙지 않는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5월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장 전반의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방향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크로노스도 그 흐름을 따라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월에서는 이 상승 흐름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상승은 하지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구조는 아니고 점점 고점 형성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전체 구조는 초반에는 조정, 중반에는 상승 전환, 후반에는 고점 형성 압력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서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달의 흐름을 보시면 4월에는 상당히 약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고 매수 에너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이 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5월로 넘어가면서 달의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래 참여도도 증가하면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기반이 형성됩니다. 6월에서는 달의 에너지가 안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심리적으로는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동시에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달의 흐름은 단순히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에너지 구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우의 흐름을 보면 4월에는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 자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흐름을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역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시도해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하락 역시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애매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나후의 영향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6월에서는 나후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줄어들면서 시장은 보다 자연스럽게 추세를 이어가는 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성은 2분기 전반에 걸쳐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말은 변동성 자체는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크로노스의 경우에는 수성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방향 안에서 움직임이 확대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계속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다른 행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태양은 4월 중반 이후부터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방향을 확정짓기에는 힘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월에서는 이 태양의 영향이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시장 전체의 방향성이 이 시점에서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크로노스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6월에서는 태양이 완전히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 자체가 흔들리기보다는 유지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목성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성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그 상승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확장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크로노스의 경우에는 이 목성의 영향이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상승 구조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종합해서 보시면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것과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코인은 개인의 진입 타이밍과 에너지 흐름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4월 구조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전체적으로 조정과 눌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상승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는 힘이 붙지 못하고 눌리는 흐름이 반복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나후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행성이 아니라 흐름을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힘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꺾이는 형태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달의 에너지가 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의지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는 나오지만 그걸 실제로 밀어붙일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태양의 영향도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짓는 힘도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승과 하락 모두 애매하게 끝나는 흐름이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시도하면 눌리고 하락을 시도하면 지지가 나오는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차트를 보면 박수건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징적으로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은 상승 시도는 계속 나오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더 위에 있는 상태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눌린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단순히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본인의 접근 방식 자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결국 구조를 어떻게 읽고 접근하느냐의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의 흐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5월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은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구간입니다. 4월 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이 시점부터 방향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나후의 영향이 점차 약해지면서 시장을 막고 있던 지연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태양이 중심축으로 작용하면서 방향을 만들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동시에 목성이 개입하면서 그 방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더 이상 애매하게 움직이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크로노스 역시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상승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는 여전히 횡보 흐름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점점 위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중반 이후에는 상승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상승은 폭발적인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완만하게 이어지는 상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큰 한방을 노리기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이때 자신의 진입 타이밍과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익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구조 설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6월 구조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은 상승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상승 자체는 유지되지만 점점 고점 형성 압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중심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승 방향은 계속 이어지지만 달의 에너지가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시장 심리가 점점 과도하게 쏠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성의 확장 작용은 계속 유지되지만 크로노스 자체의 모멘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처럼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은 이어지지만 상승폭은 점점 제한되고 변동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서는 흔들림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올라가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답답하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고점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단순히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지션과 타이밍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까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같은 상승장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누군가는 거의 수익을 못 내는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흐름과 개인 구조가 맞물릴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일수록 본인의 흐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분기 전체 고점과 저점 구조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서 저점은 4월 중순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기는 라후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시장 전반의 매수 에너지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기 때문에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기 고점은 6월 중순에서 말 사이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은 태양과 목성의 영향이 동시에 유지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동시에 달의 에너지가 과열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과도하게 쏠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승이 이어지면서도 점점 고점 형성 압력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승의 끝자락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약세에 동조하면서 눌림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성보다는 에너지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상승이 계속 실패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5월로 넘어가면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라후의 영향이 약해지고 태양과 목성이 개입하면서 상승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방향이 점점 명확해지고 크로노스도 그 흐름을 따라 안정적인 상승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6월에서는 상승 흐름이 유지되지만 그 성격이 점점 고점 형성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승은 계속 이어지지만 속도는 둔화되고 대신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점에서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따라가지만 주도하지는 못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노스는 시장이 만들어낸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최종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전체 기준으로 보면 크로노스는 상방 우위 흐름이 맞습니다. 다만 이 상승은 강하게 폭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이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상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코인들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밈코어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이고 스와이는 빠르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조이며 폰코인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고점을 만들어가는 구조라면 크로노스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동조형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의미는 수익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 안에서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이 더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전 전략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관망하거나 저점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로 넘어가면 상승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중기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이 유효해집니다.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6월에서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분할 익절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은 이어지지만 고점 형성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같은 코인을 보더라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단순히 차트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 구조와 심리 흐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개인의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는 4월에 모으고 5월에 타고 6월에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최종 방향은 상방이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완만한 상승 구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크로노스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혼자 못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코인이 약해서라고 보면 해석이 틀어집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타입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시장 따라가는 코인입니다. 이 말을 배다점 성술 기준으로 풀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태양의 중심축, 즉 방향을 만들어내는 힘이 약하고 목성의 확장력, 즉 추세를 키우는 힘도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코인이 혼자서 방향을 만들지 못합니다. 상승을 시작할 힘도 없고 하락을 주도할 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시장 전체 흐름에 반응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눌리면 같이 눌립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코인을 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 속에서 위치를 같이 봐야 합니다. 혼자서 돌파를 기대하는 순간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로노스는 약한 코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체 추세 생성 능력이 약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시장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시장에 반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흐름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결과를 만드는 건 방향이 아니라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은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상승장에서도 누군가는 크게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 그 차이는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흐름과 구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만으로는 항상 한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 단계는 본인의 흐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 이후에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시고 앞으로도 더 정밀한 흐름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토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토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